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타민C를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매일 아침 한 알이면 충분하다고 믿으셨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관리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마주하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드시지만 정작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개중에는 오히려 속쓰림을 호소하며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로 고생하시던 50대 중반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고용량 비타민C를 섭취하셨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었고 오히려 심한 속쓰림으로 인해 결국 복용을 포기하셨습니다. 상담 결과 공복 상태에서 한 번에 2000mg을 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복용법을 교정한 뒤 몇 주가 지나자 피로감이 현저히 줄고 감기 빈도 또한 감소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비타민C 복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핵심 내용은 비타민C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법입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이 정보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먼저 비타민C의 체내 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성인 비타민C는 체내 합성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이 영양소는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상처 회복에 필요한 콜라겐을 생성하며 혈관 유지와 뇌 보호 등 다방면에서 활약합니다. 또한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산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위장이 약한 분들이 무작정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점막 자극으로 인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이 중도의 비타민C 복용을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흡수율입니다. 섭취한 비타민C가 전량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2000mg을 한 번에 섭취할 경우 실제 체내 흡수량은 500에서 600mg 수준에 그칩니다. 나머지 1000mg 이상은 대장으로 배출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낭비를 넘어 과량의 비타민C가 대장에 도달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용량 섭취 후 복부 불편감을 느끼셨다면 이는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C가 장에서 일으킨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복용 방법에 있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가진 선배 의사들의 조언과 최신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비타민C는 한 번에 다량 섭취하기보다 나누어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타민C 섭취 후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달하는 시점은 약 3시간 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농도가 감소하며 체내 필요량을 초과한 성분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하루 한 번 고용량을 섭취하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2000mg을 한꺼번에 드시면 점심 무렵 혈중 농도가 상승했다가 저녁에는 다시 떨어집니다. 결국 밤 사이에는 비타민C 농도가 낮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반면 1000mg씩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면 종일 적정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3시간 간격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장인이나 일정에 쫓기는 분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실용적인 대안으로 6시간 간격을 권장합니다.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때 각각 한 번씩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실천하셔도 하루 한 번 복용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섭취 시점입니다. 많은 분이 식전인지, 식후인지, 혹은 30분 전인지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식사 중간에 드십시오. 마치 반찬을 먹듯 식사 도중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위장에 음식물이 존재하면 비타민C의 강한 산성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둘째,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영양소는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다른 음식물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식사 중간이라는 타이밍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식전 30분, 식후 30분과 같은 복잡한 규칙을 굳이 외울 필요 없이 그저 식사 도중에 드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식사를 절반 정도 하셨을 때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 먼저 들어간 음식물 위에 비타민C가 놓이고 그 위를 다시 나머지 음식물이 덮게 됩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형태로 섭취함으로써 비타민C가 위벽에 직접 닿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정 섭취량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 하루 권장량은 약 100mg입니다. 과거 60mg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양은 사실 괴혈병이라는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한 생존의 최소 기준일 뿐입니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극대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괴혈병은 과거 선원들에게 치명적인 질환이었습니다. 장기간 항해 중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지 못해 비타민C가 결핍되면 잇몸 출혈, 상처 치유 지연 등이 발생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영국 해군이 레몬이나 라임을 배에 싣고 다닌 일화는 유명합니다. 즉, 권장량 60에서 100mg은 이러한 괴혈병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수준이 아닙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노화를 지연시키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체내에서 스스로 비타민C를 합성합니다. 인간과 영장류, 기니피그 등 일부만이 진화 과정에서 해당 유전자의 기능 상실로 인해 합성을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외부 섭취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합성하는 동물들은 하루에 얼마나 만들어낼까요? 연구에 따르면 염소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약 200mg을 생성합니다. 이를 체중 60kg인 성인에게 대입하면 무려만 2000mg에 달합니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으나 일반적인 동물들도 체중 1kg당 30mg에서 50mg 정도를 합성합니다. 이를 사람 몸무게로 환산하면 하루 2000mg에서 3000mg 수준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C의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기능의학계에서는 건강 유지를 위해 최소 1000mg에서 2000mg 섭취를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스트레스 지수, 질병 유무에 따라 필요량은 달라집니다. 특히 감기에 걸렸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소모량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용량을 한 번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나누어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형 선택에 대한 조언입니다. 시중에는 정제, 캡슐, 분말, 액상, 리포조말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형태는 분말, 가루입니다. 분말은 체내 흡수가 빠르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적으며 용량을 조절하기도 수월합니다. 물에 타서 드시거나 음식에 섞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유의 신맛이 부담스럽다면 주스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분말 섭취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정제나 캡슐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정제, 알약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결합제나 코팅제 같은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제는 위장에서 분해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분말에 비해 흡수 속도가 다소 느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리포조말 비타민C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비타민C를 지질막으로 감싸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홍보됩니다. 실제로 리포조말 형태는 소장세포막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포 내 침투가 용이하며 일반 제품 대비 높은 혈중 농도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가 대장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포조말 형태는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되기에 대장으로 전달되는 잔여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비타민C는 대장 내 유익균 생태계를 유지하고 대장 점막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조 개의 세균이 공존하며 인체 면역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익균들은 비타민C를 먹이로 삼아 우리 몸에 이로운 대사산물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흡수율이 높은 리포조말 형태만 고집할 경우 역설적으로 대장 건강에 미치는 비타민C의 이점은 놓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제안은 혼합 섭취입니다. 리포조말 제품은 하루 한 알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일반 형태로 섭취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장에서의 높은 흡수율과 대장에서의 유익한 작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며 어떤 형태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부작용과 안전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므로 과량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출되어 비교적 안전합니다. 비타민 A나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처럼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나 개인차에 따라 몇 가지 불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속 쓰림입니다. 앞서 강조했듯 비타민C는 산성 물질이기에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병력이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도중에 섭취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음식물이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사 중에 드셔도 속쓰림이 지속된다면 산도를 중화시킨 칼슘 아스코르베이트나 소듐 아스코르베이트 같은 중성 비타민C 제품으로 변경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설사입니다. 흡수되지 못한 고용량의 비타민C가 대장으로 넘어가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수분을 장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이것이 설사를 유발합니다. 이는 변비약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만약 설사가 발생한다면 현재 섭취량이 본인의 장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초과했다는 신호이므로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물론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처럼 설사가 유발되기 직전의 용량, 즉 장관용 용량까지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신장 결석입니다. 비타민C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족살산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 고용량을 장기 복용한 남성에게서 결석 위험이 다소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 결석의 가장 주된 원인은 비타민C 섭취보다는 수분 섭취 부족에 있습니다. 비뇨의학계에서도 결석 예방의 제1원칙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꼽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옥살산이 농축되지 않고 희석되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드실 때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비타민 B6나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6는 옥살산 생성 자체를 억제하며 마그네슘은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여 결석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영양소들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시중의 종합 비타민 제품들은 대개 이러한 배합을 고려하여 출시되고 있습니다.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도 비타민C 섭취에 대해 우려를 표하시곤 합니다. 간염이나 간경변 혹은 지방간이 있을 때 비타민C를 복용해도 안전한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 질환이 있더라도 섭취가 가능하며 오히려 병세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 결과가 비타민C의 간 손상 회복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해독 작용을 보조합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손상된 간 조직의 재생을 돕습니다. 실제 급성 간염 환자에게 고용량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임상 보고도 존재합니다. 지방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간은 간세포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인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염증과 섬유화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지방 대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물론 비타민C만으로 지방간을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규칙적인 운동, 금주가 선행되어야 하며 비타민C는 치료 효율을 높이는 훌륭한 보조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간 질환 환자는 비타민C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반드시 식사 중에 드시고 하루 총량을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을 적응시키는 점진적 증량 방식을 권장합니다. 가령 500mg으로 시작하여 한 달 정도 지켜본 뒤 이상이 없으면 1000mg으로 늘리고 이후 다시 증량하는 식입니다.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사실 비타민C는 위 점막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암 위험을 높이는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적절히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단, 산성으로 인한 속쓰림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 중 섭취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적응 기간은 개인에 따라 한 달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비타민C 섭취의 핵심 문제는 과잉이 아니라 결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반응에 따른 조절은 필요하지만 대다수 현대인은 권장량보다 훨씬 적은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한 현대인의 식단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하루 평균 비타민C 섭취량은 70mg에서 100mg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괴혈병을 막기 위한 생존 용량일 뿐, 최적의 건강 유지를 위한 용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흡연자, 스트레스가 많은 분, 만성질환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양이 요구됩니다. 흡연 시 담배 한 개비당 약 25mg의 비타민C가 파괴되어 소모됩니다. 스트레스 또한 주범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합성할 때 비타민C를 다량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감염이나 염증 상황에서도 면역세포가 비타민C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루 최소 1000mg 이상의 섭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복용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하루 섭취 목표를 1000mg에서 2000mg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를 2회로 분할하여 아침 식사 도중 500mg에서 1000mg, 저녁 식사 도중 500mg에서 1000mg을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감기에 걸렸거나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라면 일시적으로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루 총량을 3000mg에서 5000mg까지 증량하되 3회에서 4회로 더 잘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평소 용량으로 환원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신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한 달간은 하루 총량 500mg을 목표로 아침과 저녁 식사 때 각각 250mg씩 나누어 드십시오. 한 달 후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각각 500mg으로 증량합니다. 이 방식으로 하루 1000mg까지 도달하는 데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몸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질환이 있는 분들도 접근 방식은 유사합니다. 초기에는 하루 500mg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십시오. 최종 목표는 하루 1000mg에서 2000mg입니다. 단, 정기적인 간 수치 검사를 병행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개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덕목은 꾸준함입니다. 비타민C는 단기간 복용으로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몇 주, 일반적으로는 수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체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증진, 피부 개선, 피로 회복 등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복용법을 찾아 습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용을 잊지 않기 위한 팁으로 식탁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타민C를 비치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 자리에 약을 두면 자연스럽게 섭취로 이어집니다. 혹은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활용하여 식사 시간에 맞춰 알림을 받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타민C는 한 번에 과량 섭취하지 말고 분할 섭취하십시오. 둘째, 반드시 식사 중간에 드십시오. 셋째, 하루 1000mg에서 2000mg을 목표로 하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지속하십시오. 비타민C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혈관 건강과 뇌 기능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효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용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습득하신 정보를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른 뒤 확연히 달라진 신체 컨디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C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지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 혈액응고 장애가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